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당내 서울시장 차출론에 응답을 했습니다. 오늘 주소지를 인천에서 서울로 옮기고 서울 시민이 됐는데요. 지방선거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출론에 대한 당내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추대나 전략 공천은 머릿속에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서울시장 차출론의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대표. 내심 당 지도부가 나서주길 기대하는 눈치였죠. 힘들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어려운 길이지만 당에서 결정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송영길 대표님도 그것을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에서 꽃길을 깔아주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민주당 내 반발 여론이 심상치 않죠. 서울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 숫자 40명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여 명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른바 송영길 추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의 패장인데다 서울이 아닌 인천이 정책인 기반이죠. 여기에 86 용태론을 꺼냈던 장본인이라는 점도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586 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당내외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입니다.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공간을 열어줘야 합니다. 송 전 대표의 본선 경쟁력에도 물음표가 달렸는데요.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모든 후보군을 놓고 경쟁력 조사를 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지금 거론되는 분 중에 뭐 임종석, 이낙연, 김동연 다 조사를 해봐서 어떤 경우에는 송영길 대표가 훨씬 우월하네, 월등하네. 그럼 당연히 당에서 참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 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송 전 대표의 살신 성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미 독배를 들 준비가 돼 있다 강조하기도 했죠. 만약 이 독배를 본인이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결연한 의지는 좀 보였습니다. 당 지도부도 차출까지는 아니지만 은근히 훅출을 했습니다. 그 독배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이 필요로 하다면 그곳이 어디든 나서야 합니다. 당과 국민을 위해서는 독배라도 서슴지 않는 것이 민주당다운 정신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사직생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남은 건 송 전 대표의 결심이었는데요.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면 내일까지는 주소지를 옮겨야 하죠. 일단 오늘 서울 시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누가 서울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당과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판단하는 시간이 되겠지요. 우리 당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분들과 함께 당의 결정에 충실히 따를 것입니다. 다만 지금 분위기상 추대는 어려울 듯 싶은데요. 전 송영길 대표가 서울에 나온 것은 명분은 없지만 이번 대선 때 너무 부상 투혼이 있어서 전 나오고 싶으면 나와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 경선을 해서 제일 잘 싸웠던 당원들에게 선택을 넘겨야 되는 거죠. 이걸 왜 전략 공천합니까? 송 전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추대나 전략 공천은 제 머릿속에 없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재명계도 경선은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었죠.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쉽게 승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또 당내 경선이 흥행이 되어야지 언론의 어떤 여러 마이크도 가져오고 주목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본선 경쟁도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기치를 들은 거예요. 이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와서 축제장을 좀 만들어서 결국은 서울시장 6월 1일 날 승리의 기틀을 만들어야 다시 민주당의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경선의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흥행을 위한 불쏘시개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한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 어제는 경기지사에 도전하겠다 출사표를 던졌죠. 민주당 내 경기지사 후보 경쟁에도 본격적인 신호탄이 올랐는데요. 김 대표의 선택, 과연 정치적으로 옳았느냐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과 합당 결정부터 도마에 올랐습니다. 본인이 그 기득권에 올라타서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한 거 아닌가. 그분이 원래 이제 주장했던 정치 교체,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 이런 것들이 한 달도 안 돼서 민주당에 이제 편입한다고 하면 그 김 대표님의 정치 교체는 무엇인지 궁금하죠. 왜 출마지가 서울이 아닌 경기도냐는 질문도 따라 붙었는데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종로 고사고 서울 고사고 그런 게 떨어질 것 같은 곳 같은 곳은 피하는 좀 기회주의적 발상처럼 보여요. 지난 대선 결과 민주당 이재명 상임 고문이 서울에선 지고 경기도에선 이겼죠.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기득권 타파를 외쳤던 김 대표가 기득권을 따라 쉬운 길을 택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에 어제 출마 행사장에 이재명계 핵심 인사들이 함께했죠. 이른바 병풍 효과를 누린 건데요. 벌써 당내 기득권 세력에 올라탄 게 아니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 대표는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는데요. 우선 민주당과 합당 이후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개혁 의지를 믿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 교체 공동 추진 기구 만들자면서 합당을 제의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이유는 정치 교체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이재명 후보나 또는 민주당에서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경기지사 출마가 기회주의적이란 비판엔 지난 대선 결과만으로 쉽게 판단해선 안 된다 반박을 했는데요. 경기도 선거가 지난 대선에서 5%포인트 이겼다고 해서 유리하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도 정말로 쉽지 않은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반드시 승리를 하겠습니다. 당내 기득권에 올라탈 생각도 없다며 오히려 이를 깨겠다 선을 그었습니다. 뭐 어떤 뭐 개파 이런 것에 제가 매일 필요도 없고요. 저는 아직도 당 바깥에 있지만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주당부터 기득권 내려오는 것을 주장하겠습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라 적어도 호가호의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겠죠. 일단 호랑이 굴에 들어가기로 결단은 했지만 잡아먹히지 않을 자신은 또 다른 문제인가 봅니다. 경선 룰에 배려가 필요하다. 민감한 사항을 건드렸죠.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이잖아요. 이거는 그럼 밖에서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바깥에서 오시는 분이 권리당원 한 명 모르는데 공정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또 뭐 당에서 아주 그 큰 뜻을 가지고 충분히 잘 조정하거나 또는 결정하리라 믿습니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당장 기존 민주당 후보군들의 반발을 샀는데요. 노마에 왔으면 노마법에 따르라는 겁니다. 오히려 권리당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역공도 취했습니다.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왔으면 경기의 룰에 따라서 할 일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저랑과 이제 들어왔는데도 또 나에게 그 유리한 방법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갖고 온 민주당 당원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죠. 권리당원 비율을 축소하자고 하시는 말씀보다는 이 개딸과 개 양아들에게 투표권을 이번 경선 때 주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이 저의 제안에 대해서 김동연 대표님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의 생각은 조금 더 유연한 듯합니다.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공천관리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민주당 당규에는 모두 4가지의 경선 방식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당세가 약한 김 대표 입장에선 국민 경선이나 시민 공천 배심원 경선에 눈길이 가겠죠. 공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인데요. 조용히 넘어가긴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모든 것을 아주 쿨하게 당의 결정에 따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